자, 안녕하세요. 서예교실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해설을 복습을 하는 것을 동영상에 업로드 했는데, 오늘은 행서, 그리고 예서, 이 조전비입니다. 이 책은 조전비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거는 난정서입니다. 왕이지. 행서의 뭐 아주 대표적인 대가죠. 제가 지난번에 부채에서 했을 때, 부채에서 글을 썼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글을 따라 써보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썼나, 제가 그 방법을 습득하면서, 운필을 습득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쓰지 말라는 뜻에서 이걸 공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쓰는 운필을 그대로 공부해서 이대로 쓸 것 같으면 서예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선생님이나 이런 밑에서 공부하는 것도 운필을 배우는 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상 어느 정도 운필이 되면 이제는 선생님 체본을 자꾸 따라 쓰고 이 법첩을 자꾸 따라 쓰는 것보다도 자기가 글을 한번 써보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서예의 연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서예교실의 유튜브에서는 기본적인 운필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의 개성 있는 글을 한번 스스로 독학으로 한번 써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제 자신의 개성 있는 필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 과정을 통해서 제 필체를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글을 저 사람이 못 쓴다, 뭐 답답하다, 물론 저도 그 말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이전에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의미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튜브에 올리는 모든 서예교실이 천편일률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기존의 방법론에 의해서 서예를 전통적으로 공부하는 데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예에 있어서는 저는 일본을 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본 방식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붓을 쥐고 자유롭게 그림 그리듯이 붓에 대한 친숙감을 먼저 접한 다음에 마음대로 써보는, 우리가 미술교육도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서예가 저는 글씨 공부이기 이전에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림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글씨를, 영자를 어떻게 쓰느냐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해 나가느냐, 남이 이렇게 디자인했으면 나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하는 창의력, 이것이 서예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운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행서하고 예서, 해서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연습을 했던 해서 제가 한 몇 달에 걸쳐서 꾸준히 연습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된 게 이제 한일자죠. 한일자인데 이 중봉 잡고 점점 가늘어져서 여기서 잠두를 형성해서 오는 것이 이제 안진경 제 행서의 기본 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서예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주제넘는 소리를 한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여행을 갔던 보면 이제 그 간판에 전부 다 이제 그 서예 붓글씨로 간판을 썼는데, 한일자를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이거대로 개성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짜임새가 있으면 저는 이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안진경 선생이 이 글을 쓸 때는 그 이전에 이런 글씨를 쓴 사람이 없을 때 이 글이 얼마나 생소했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미술로 봤을 때 미술 사조가 어느 정도 필체가 개발되고 미술의 사조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이 추상의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이 붓글씨도 요즘에 다 이게 추상적인
뭐 말자다, 말말자다 그러면 뭐 말 형상을 해서 말을 이렇게 그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개인의 취향, 선호도, 어떠한 분야의 예술 세계를 자기가 탐구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왕초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필법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것이죠. 일단은 해서는 그런데요. 행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날일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이제 행서의 필법인데요. 예서 뭐 볼까요? 예서는 기본적으로 꼬랑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파임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왕초보들은 꼬랑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돌려주고요. 이 꼬랑지, 파임, 이것이 예서의 기본입니다. 이거 끝나면 예서는 뭐 거의 90% 이상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든 또는 해서든 다 체가 다르고 필법이 다를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중봉이에요, 중봉. 자, 붓이 나갈 때 중봉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 행서 같은 경우는 가면서 중봉을 바로 순간적으로 잡았죠. 자, 순간적으로 잡아서 붓을 가는 방향으로 엮어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붓 추스리고 다시 중봉 잡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 예서 같은 경우에도 중봉이 안 잡히면 어떠한 획도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일단 체본 똑같이 쓰려고 해도 안 되고요. 법칙을 똑같이 쓰려고 해도 그 획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조전비 같은 경우는 이 끝이 이렇게 뭉툭하지 않고 이게 원필로 들어갑니다. 원필로 들어가면서 붓을 추스리죠. 추스려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파임을 할 땐 붓을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줘서 이것을 중국의 동영상을 보면요. 붓 안 돌리고 이렇게도 뺍니다. 어떻게 빼든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빼든 상관이 없는데 붓을 돌려서 빼든 어떻게 빼든 이 파임의 모양만 제대로 나온다면야 이 필법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초보 단계에서는 붓을 뒤집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봉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필력이 어느 정도 중봉이 잡히는 정도 수준에 되면은 이걸 돌려서 빼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중봉을 잡아가면서 빼요. 근데 초보자 때는 이걸 붓을 돌리라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필법을 몸에 익히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고 창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원필로 들어가서 붓을 돌려서 해서 붓을 여기서 파임을 돌려가지고 자 파임을 돌릴 때 자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한번 이 파임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죠. 자 여기서 붓을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붓을 띄워서 여기를 요 자리죠. 요 자리 꺾이는 자리 요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와 여기를 같이 보는 겁니다. 붓을 눌러가지고 두께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들어줘야죠. 들어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이 수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굴곡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만들려면 이 뒤집었을 때 이 윗선하고 이 선을 같이 갖고는 이 붓의 힘놀림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이런 버섯 모양의 굴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만 더 눌러줬더라면 이게 되고 여기도 좀만 더 이렇게 더 눌러줬더라면 이렇게 평행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또 기초 단계에서 필법을 쓰다 보니까 여기가 수평이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거는 조준비를 썼던 사람의 필법이고요. 솔직히 뭐 굴곡이 되면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뭐 이렇게도 쓰던데요. 이렇게도 쓰던데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미적 감각이 있고 균형이 있고 짜임새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본인과 또 주변에 보는 미적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의 판단이지 조준비를 쓴 사람이 이 판단이 결코 다 100%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조준비를 쓴 사람은 누군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쓴 필법은 무시하고 썼을 때 그 사람도 일종의 필법의 반란 아니겠습니까? 왕이지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해서만 주장창 했다가 행서로 넘어가고 예서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해서 썼다가 행서 썼다가 예서 썼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글씨는 이렇게 이쁜 글씨가 아니고요. 이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삐뚤삐뚤 못 쓰는 글씨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왕탁 선생 진짜 당대 명필이라고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이 초등학생처럼 썼습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다 사실은 예서에서 이게 변형된 건데요. 여기 뭐 법칙을 어디 그 사람이 따랐습니까? 전혀 파괴했죠. 균형도 어떤 때는 정말 안 맞고요. 사람 인자 같은 거. 균형 정말 안 맞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쁘게 쓰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일단 이쁘게 쓴 사람들의 필법을 다 한번 써보고 나는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서 중에 한 글자를 한번 써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서 중에 하나 그리고 예서 중에 한 글자를 써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서 중에 한 글자를 쓰고 행서 중에 한 글자를 한번 써보고 뭐 여러 글씨를 써도 좋습니다만은 결국은 같은 필법이에요. 어떤 글씨를 쓰나 하나의 글씨를 완벽하게 쓰는 필법을 운필을 가지고 있는다면 나머지 건 똑같은 거니까요. 세자를 인간 세자 한번 써볼까요? 이 조준비가 이렇게 썼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 책에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책을 보고 한번 써본 겁니다. 근데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랑 뭐 똑같네 안 똑같네 뭐 이런 자질구레한 평가보다는요, 반드시 한 획 한 획을 그릴 때 붓을 추스리고 중봉을 잡아라. 그러지 않으면은 어떠한 획도 아무 의미가 없다. 상자 하나만 더 한 번 더 써볼까요? 하나, 둘, 셋. 중봉 잡고요. 하나, 둘, 셋. 붓을 뒤집었죠? 돌리죠? 그래서 오늘은 예서든 행서든 결국 해서든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것이다. 이 할위자, 이거는 왕이제 난정서에서 할위자입니다. 행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왕이 선생이 약간 멋을 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멋들어지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멋들어지게 쓰고 싶지만 운필이 안 되니까 이 임서를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이 행서도요, 결국 중봉 잡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때는 중봉을 생략하는 것 같아도 그게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역입이라 그래서 지나가면서 역입을 잡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면서 역입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일자 쓸 때 말씀드렸지만, 일자로 쓸 때 이렇게 가서 역입을 해서 이렇게 쓰고 싶지만 멋을 부리려면 순간역입 또는 공중역입이라고 하죠. 붓을 들고요. 마무리할 때 항상 붙들어 주는 거. 초심자들, 저도 이제 뭐 초심자 제일 어려운 게 붓 드는 거예요. 지면에서 붓을 들 줄 알면은 거의 50%는 끝나는 것 같아요, 서예는. 붓을 드는 게 이게 딱 붙이면 그다음부터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들었다가 다시 보고, 자, 들었다가 보고, 여기서 붓이 가는 방향으로 중봉 잡고, 뭐 이렇게 뺀들 뭐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서예서 또 해서 이 기초적인 부분만 얘기했고, 다음에는 제가 직접 글씨를 좀 쓰고 또 응용해서 쓰는 그런 창작 글씨도 꾸준히 연습을 해서 여러분에게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